이번에 우리 도면은 1번, 2번, 3번, 4번, 5번에 5가지 부품이 조립되어 있는 조립도가 주어졌고요. 여러분들이 이거 5개를 전부 다 풀어주느냐? 이것도 아니고 우측 상단 봐주시면 이렇게 나와 있죠? 2D 제작도, 3D 입체도 2개 다 1번, 2번, 3번, 4번을 풀어주세요 라고 되어 있을 겁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실제로 1, 2, 3, 4번만 풀어주시면 되세요. 5번은 없는 셈 치는 겁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시간 내에 1, 2, 3, 4를 표현해달라고 이야기를 했지만 시간이 본인이 그 연습을 좀 많이 못해서 실력이 이제 조금 좋지 않아서 4번을 못 그렸어. 그러면 당연히 감점사항이 아니라 실격사항으로 넘어가게 되세요. 만약에 1, 2, 3, 4번을 그렸는데 내가 실력이 좀 좋았어. 그래갖고 이제 시간이 남는 거죠. 그래서 5번도 그려볼까? 5번 그리시는 순간 그것도 실격사항으로 작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것을 표현해달라라는 것들까지는 요구 조건에서 정말 필히 지켜주셔야 될 부분이 될 거기 때문에 반드시 이 부분은 챙겨서 기억을 해 주셔야 되고요. 물론 문제 도면에서 직접적으로 이렇게 나오진 않고 그 요구 조건에 실려 있을 겁니다. 참고로 문제 도면이랑 이제 함께 배부받는 요구사항, 요구 조건, 유의사항, 용지가 따로 같이 배부가 될 텐데 거기에 쓰여 있는 내용이 될 거니까 잘 살펴봐 주시고요. 조금 이따 이야기는 할 거지만 아래쪽 설계 변경 사항도 이렇게 좀 따로 주어지게 될 거니까 그 부분도 여러분들이 잘 체크해 놓으셨다가 문제 풀이하실 때 참조해 주실 필요가 있을 것 같네요. 자, 다음으로 수험자가 준비해야 할 능력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앞으로 여러분들이랑 우리 수업 진행하면서 같이 알아볼 내용들도 있을 거고요.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시간 쪼개서 연습을 해주셔야 될 부분도 있을 겁니다. 자, 대분류, 중분류, 비고로 이렇게 나눠봤는데 대분류 쪽에서는 프로그램, 기계제도 지식, 자격 시험에 관련해서 분류를 해놨고요. 자, 중분류는 이 대분류에서부터 또 세부적으로 나눈 부분이 될 거니까 같이 지금부터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대분류의 프로그램적인 부분에서 나뉘게 되면 2D CAD, 3D CAD에 관련된 부분으로 넘어가게 될 텐데 우선 이 프로그램에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가장 문제가 될 수 있을 법한 게 기능 숙달과 사용 방법에 관련된 문제죠. 물론 우리 수업 진행하면서도 그 명령 사용 방법, 모델링 방식 등을 조금 더 살펴보실 필요가 있을 거고 실제로도 조금 필요한 부분은 이제 추가로 설명을 하도록 할 건데 이걸 다 안다라고 하더라도 가장 중요한 게 그 숙달에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시간을 쪼개서 계속 꾸준히 연습을 해주셔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2D CAD는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오토캐드를 가지고 활용을 할 거고요. 3D CAD는 여러분들이 하나 찝어서 연습을 해주실 필요가 있다는 점 꼭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 기계제도 지식적인 문제에서 투상법 도면 해독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 텐데 자, 비광목 읽어봐 주시면 제3각법과 투상도 도면 해독 개념의 이해라고 잡혀 있습니다. 여기서 삼각법이라고 하게 되면 이제 요거는 조금 이론적인 내용으로 설명이 좀 길어질 것 같아서 간단하게 여러분들 교재에 실려 있는 부분, 우리 교재 앞쪽 제도에 관련된 부분 봐주시게 되면 간략하게 나와 있을 거기 때문에 거기를 잘 훑어봐 주시고요. 자, 이 내용은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기도 하지만 설명을 이렇게 좀 대충 넘어가도 상관없는 게 우리가 프로그램에서 설정값 몇 가지만 잡아주시게 되면 자연스럽게 해결될 문제입니다. 일단 아시면 좋긴 하겠지만 굳이 모르신다 하더라도 프로그램 설정값에서 잡힐 거기 때문에 근데 한 가지 아셔야 될 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만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투상법과 도면 해독의 개념 이해라고 잡혀 있는데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그냥 도면이 보이느냐 마느냐 이걸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부분입니다. 대표적으로 조금 전에 보셨던 동력 전달 장치인데 여러분들한테 주어진 게 1번, 2번, 3번, 4번을 풀어주세요라고 이렇게 주어졌었죠. 그럼 여러분들이 이 문제 도면만 봐주시고 어디까지가 몸체고 어디까지가 축이고 어디까지가 커보고 이런 걸 다 보실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투상에 관련된 부분인데
아까 우리 그 문제도면 가지고 이야기를 했을 때, 뭐, 장기간 준비하실 때는 투상의 기능을 뭐, 연습해 주셔야 되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을 겁니다. 그 이야기가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이 부분을 가지고 연동지어 생각해 주시면 된다라는 점이죠. 자, 이 부분은 제가 뭐 이렇게 크게 도움을 드릴 수 있는 부분이 없을 것 같아요. 사실 이 도면을 봐주시면서 부품이 구분이 되시는 분들도 있을 거고, 조금 긴가민가하게 되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 우선은 단기간 동안 여러분들이 그냥 이 투상법에 대해서 확 올리실 수 있는 방법은 그냥 닥치는 대로 보고 그냥 모델링을 계속 꾸준히 해주시는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그 모델링 진행한 것을 가지고 뭐 주변에 조금 투상이 잘 되시는 분들한테 보여주면서 이제 검사를 맡아 봐주신다던가, 아니면 가능하면 저한테 직접 이제 보여주시면서 같이 이야기해보는 시간,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해 보시는 게 조금 더 낫겠죠. 뭐 투상에 관련된 부분도 방금 이야기했던 것처럼 단기간에 준비하는 과정이 그렇게 진행이 되겠지만, 장기간으로 준비를 한다라고 하게 되면 사실상 아주 기초적인 것부터 뭐 초등학교 수학 시간에 나오는 입체도형 막 그런 거 보는 단계에서부터 시작하시는 게 가장 좋고요. 뭐 뚫어져라 쳐다보면 어느 순간 눈이 트이게 될 겁니다. 뭐 3D도 봐주시고 2D도 봐주시는 식으로 이렇게 구분지어서 봐주시면 되기 때문에 잘 보고 연습해 주시고요. 뭐 일단 여기서 시험을 준비하고 계시는 분들은 대부분 단기간 준비 과정을 통해서 보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사실 이거를 뭐 기초부터 보시는 게 원래 워낙에는 가장 좋지만, 지금 시점에서는 그거는 좀 비추천 해드린다라고 생각을 해야 되나요? 왜냐면 우리한테 시간이 그렇게 많지는 않기 때문에 일단은 나중에 투상 연습을 하시더라도 자격증을 취득하고 연습하시는 게 낫겠죠. 나중에 필요하시게 된다라고 하게 되면. 그래서 일단 연습하는 과정 한번 설명을 드려봤습니다. 여러분들 나중에 연습을 하시게 되면 오버해서 조금 오버를 덧붙여서 봤을 때 이 문제도면만 봐주시면 몸체가 이런 형상으로 보여야 되고요. 자, 커버도 이런 형상. 커버는 수량이 2개이기 때문에 이렇게 뭐 나오게 될 거고, 그 다음 스퍼기어의 형상, 그 다음 축의 형상. 조금 오버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지만 뭐 사실상 여러분들이 모델링, 도면 표현하실 때는 이 문제도면에서 이렇게 단품이 조금 보여야 되는 부분이 된다라는 점 좀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네요. 자, 기계제도 지식적인 문제 두 번째 보도록 하겠습니다. 규격품의 이해에 대해서 봐주실 필요가 있을 텐데, 비고 한번 읽어봐 주시면 규격집을 활용한 규격 검색 적용 방법이라고 되어 있을 겁니다. 이 부분은 아까 우리 컴퓨터에 시험장이 컴퓨터에 깔려 있다라고 하면서 KS, PDF 파일이 그걸 활용해서 이제 진행을 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었는데, 간단하게 규격품이라고 하게 되면 현재 문제도면에서 표현된 게 이렇게 표현된 부분입니다. 지금 보고 계신 게 이제 우리 동력 전달 장치에서 나올 수 있을 법한 내용의 이제 규격품에 해당되는 부분이고요. 아까도 이야기했다시피 그냥 공급 가게에서 사다가 끼울 수 있는 부분의 형상입니다. 일단은 이런 게 있다라는 것만 지금 딱 알아두시면 되고, 이제 실제로 그 규격품의 형상이라던가 규격 찾는 방법은 우리가 수업하는 도중에 계속 강조해서 표현을 할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때그때 잘 체크를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이렇게 보는 게 이제 규격품에 해당되는 부분이고요. 자, 참고로 여러분들이 규격품을 그리는 일은 없을 거예요. 한마디로 이런 문제도면 딸랑 하나 배부를 받지만 여러분들이 봐주실 형상은 이렇게까지는 상상을 해주셔야 된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1번을 여러분들이 모델링을 하시고 표현을 해주셔야 되는데, 이 베어링이 끼워진 형상을 표현하게 되면 굉장히 위험한 부분이 될 겁니다. 아까도 이야기했다시피 우리는 그 제작도를 그려주셔야 되기 때문에, 2D 도면 제작도죠. 제작도를 그려주셔야 되기 때문에 베어링이 장착된 도면이 아니라 정말 해당 부품만 제작할 수 있게끔 표현을 해주셔야 된다는 부분 꼭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 봐주실 부분이 가공조립의 이해라고 되어 있으면서 치수공차, 끼워 맞춘 공차, 표면 거칠기, 기하공차라고 되어 있습니다. 방금 이야기했던 이 4가지 항목들은 여러분들이 어디선가 수업을 들어보셨다라고 하게 되면 학교나
타 교육기관에서 기계제도법 또는 도면해독 항목에서 보신 분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네요. 아마 지금 이야기했던 그 두 부분의 도면해독, 기계제도법, 이 과목 자체는 대부분 이론적인 과목으로 취급을 하시게 될 거예요. 실습적인 과목보다. 그렇다 보니까 지금 언급한 내용들이 이제 교재에서나 볼 수 있는 그런 내용이 될 텐데, 사실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실 때는 치수 공차, 끼워 맞춤 공차 이런 것들이 이제 이론적으로 작용을 하겠지만, 실제 실무로 나오게 되면 이것들은 정말 그 실습으로 변경이 되는 부분이라 여러분들이 잘 숙지를 해 주셔야 되고요. 자, 백날 여러분들이 도면을 이렇게 잘 그려놔봐야 이런 식으로만 표현을 하게 되면 이건 그냥 그림입니다. 아트, 미술작품이라고도 이야기를 하죠. 자, 우리가 도면을 그리는 이유에 대해서 잘 판단을 해 주셔야 되는데, 정말 우리가 도면을 그리는 이유가 생산을 위해서, 설치 조립을 위해서 어떤 정보를 주어줘야 된다는 것까지 기억을 해주시고, 거기에 필요한 부분이 이 네 가지 항목이 된다는 거. 그래서 여러분들이 도면을 표현을 하게 되면 몸체에 관련해서 이제 대표적으로 끄집어 내봤는데, 그림만 남겨주시는 게 아니라 지금 빨간색, 파란색으로 표현되어 있는 것처럼 치수, 공차, 끼워 맞춤 공차 이렇게 실어주셔야 되고요. 그 다음 지금 빨간색, 파란색의 기호로 표시되어 있는 게 표면 거칠기입니다. 이렇게 표면 거칠기도 표현을 해주셔야 되고요. 지금 표시된 거는 기하공차라고 하는 부분인데 이런 식으로. 참고로 이 부분도 우리 수업에서 일부 이론적으로 다뤄보기도 할 거고, 실제로 기입을 해보면서 숙달에 관련된 부분으로 계속 연습을 해보도록 할 겁니다. 언제 어떤 시점에서 어떤 기호를 집어넣고 이게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여기까지는 우리가 다뤄볼 이야기이기 때문에 본 수업에서 잘 들어봐 주시면 좋을 것 같네요. 자, 그다음 여기까지 사실상 알고 나면 실제로 여러분들이 기계 설계 쪽의 분야로 이제 취업을 하시겠다, 업무를 가지게 되시겠다, 공부를 하시겠다라게 되면 진짜 필수로 필요한 부분이 될 겁니다. 근데 백날 여기까지만 잘 한다라고 해서 시험을 잘 볼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마지막 자격시험 요구사항에 관련된 부분을 보도록 할 건데, 백날 이제 기계제도 지식까지 나 잘 알아요라고 해봐야 이 자격시험에서 주어진 요구사항대로 따라주지 않는다라고 하게 되면 당연히 실격으로 몰리게 될 겁니다. 자, 이 자격시험에 관련된 부분은 우리가 수업 중에서는 따로 이렇게 시간을 빼서 설명을 드릴 부분은 아니고, 실습 도중에 자연스럽게 이렇게 스며들게끔 설명을 하도록 할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저를 따라 수업을 계속 진행하다 보니까 갑자기 숙지가 되어 있다던가 그런 식으로 이제 유도를 할 거기 때문에 잘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요구사항 중에 첫 번째, 설계 변경에 관련된 부분입니다. 자, 2018년 3회차부터 이제 적용이 되는, 추가가 되는 내용이 되는 부분이고요. 아까 잠깐 이야기했었을 때 문제 도면에서 이렇게 변경사항이 주어진다라고 이야기를 했을 겁니다. 봐주시게 되면 1번에 베어링 호칭 규격에 관련된 부분, 2번에 스포기어 이수, 3번에 치수 A부, 4번에 볼트 개수, 이런 식으로. 방금도 자세히 읽어보셨겠지만 설계 변경에서 나올 수 있는 내용들은 규격 호칭, 형상 치수, 형상의 요소의 개수 등 이런 것들이 살짝 변경을 해달라는 식으로 요구 조건이 나올 거거든요. 그럼 여러분들은 문제 도면은 이렇게 지금 주어져 있지만 2D, 그 다음 모델링, 3D 이런 문제 도면을 풀어 주실 때 이 변경 사항을 다 여기다가 이제 반영을 해 주셔야 된다라는 그런 이야기예요. 예를 들어서 1번에 베어링 호칭 번호 6203이라고 나와 있는 부분을 6003으로 변경해 주세요. 이런 식으로. 그럼 여러분들은 도면에 6203으로 표현이 되어 있지만 6003에 해당되는 규격으로 이제 인지를 해 주시고 모델링, 도면 표현을 작업해 주셔야 된다는 그런 이야기거든요. 그럼 요령을 하나 알려드리면, 그냥 이런 변경 사항에 대해서 이제 시험을 시작하시자마자 도면에다 표시를 해놓는 겁니다. 지금 제 화면에 보이는 것처럼 그냥 펜이나 샤프로 끄어버리고 아래다가 6003 그 변경 사항을 이렇게 좀 기록을 해주시는 거죠. 참고로 여러분들이 이 문제 도면을 이 변경 사항에 맞게끔 다시 만들어 주세요가 아니라
문제 도면은 문제 도면대로 보시고 이 변경 사항을 적용한 상태를 그 결과 도면으로서 내려주시는 거를 이제 목표로 삼아 주시면 됩니다.